대형 IT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중개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금융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여 오히려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감독상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유통업자로서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페이와 같은 지급 서비스, 아마존 프로텍트와 같은 상품 보장 서비스, 그리고 선불 충전 서비스, 대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입니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량한 판매자로서 이들은 판매 실적, 고객 만족도 등의 기준을 통해 선별됩니다. 아마존의 대출 프로그램은 파트너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데 파트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종 수요자인 판매자들에게 대출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위임받고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자금 수요자의 신용 정보를 분석하여 대출해 줍니다. 즉, 은행의 예금 계약과 대출 계약은 서로 독립된 단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아마존의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상호작용하는 양면 시장을 가집니다. 빅테크는 양면 시장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자의 신용 위험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에 대응하여 은행은 고객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거나 플랫폼과의 제휴 또는 자체적인 금융 플랫폼 구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테크의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중개는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빅테크는 이미 거대한 기업으로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의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참여 방식과 내용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빅테크의 활동은 비금융활동이 주된 활동이고 금융활동은 플랫폼의 거래 편의를 위한 종속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만약 빅테크가 신용 배분을 지배하게 되면 자금 배분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아마존 대출 등 빅테크의 대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방식의 금융중개가 확대되면 판매 채널로서의 은행의 역할은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기존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경우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과의 협력 틀과 수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빅테크의 은행 보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는 정책 효과 차원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정책 실험의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